네,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다양한 뒷얘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 오늘도 KBS 이정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중국과 일본의 갈등, 네. 예, 최근 불거지고 있는 예.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는 네.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예. 예. 뭐 전화 통화도 각 정상끼리 했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먼저 좀 이 갈등이 처음 예. 시작된 거는 그 일본의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조금 불을 지핀 질렀죠. 측면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이제 시작된 지 한 20일 조금 안 20일 됐어요. 정도? 예, 예, 그러니까 시작이 지난 8일에 이제 됐죠. 네. 말씀하신 대로 다카이치 총리의 입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 중의원 이제 미국으로 치면 하원격인데요. 일본에서는 중의원이라고 하고 이제 별도로 참의원이 있죠. 이번에는 예.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의 의원이 이 다카이치 총리한테 자민당 이제 총재 선거 당시에 발언한 내용을 확인을 받는 이제 질문을 했어요. 예. 오카다 다카세야라는 의원인데 이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할 때 중국이 타이완을 해상 봉쇄하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에서 존립 위기 사태라는 말은 한 10년 전에 이게 생긴 말인데 일본이 직접 공격을 만약 안 받아도 밀접한 관계 혹은 지역적으로 밀접한 데 있는 나라 이런 데서 공격을 받아서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예. 이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자위대를 이제 출격을 시켜서 예. 군대의 기능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원래 일본의 자위대는 이제 정식 군은 아니니까. 예. 이게 이제 2015년에 아베 내각이 안보 법제를 제정하면서 만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옛날에 전범 국가였잖아요. 2차 예. 세계대전 때. 그렇기 때문에 전쟁 포기, 무력 포기 이런 게 헌법에 써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베 총리 당시에 이제 2015년에 일본군 사용 범위를 좀 확대하고 싶은 거예요. 군을 좀 확장을 하고 싶으니까 이제 이 원칙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존립 위기 사태 때는 우리가 자위대를 쓸 수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었고 이어서 이제 2022년에 이걸 더 확대를 해서 자위대 활동 범위를 더 넓히겠다. 우리가 반격도 할 수 있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일본이 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존립 위기 사태라는 말은 어쨌든 우리가 군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예. 중국이 타이완을 해상 봉쇄하면 그러면 우리가 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카이치 예. 총리의 말은. 예. 그래서 이제 이 다카이치 총리가 이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이 질문을 하니까 네.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복잡하게 했습니다. 엄청 길어요. 이게 우리가 알려지기로는 이 뭐 중국이 예. 대만을 공격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예. 이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정확하게 전함을 사용해서 무력 행사가 수반되면 그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만에 대해서 타이완에 대해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타이완이 맞설 거고 이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서 미군이 도와줄 거고 예. 그럼 이 미군을 중국이 저지할 거고 이 정도가 되면 일본 자위대가 나설 거다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여러 개가 깔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군을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미군에 대해서 중국이 공격하면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쨌든 종합해 보면 이 존립 위기 사태라는 말을 꺼낸 자체가 약간 중국의 어떤 버튼을 누른 게 됩니다. 예. 이런 말은 어쨌든 그냥 종합해 보면 복잡하게 당신이 말했지만 결국에는 중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이제 완전히 발끈한 겁니다. 중국한테 타이완은 뭐라고 불리냐면 사활적 이익이라고 불려요. 사활적 예. 이익. 중국의 핵심이 3대 원칙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게 타이완 통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완전히 건드려 버리니까 중국이 발끈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막 말폭탄을 쏟아냈는데 더 중국을 화나게 한 게 여기에 대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그래도 중국에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제 중국 총리를 만났을 때도 막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니까 예. 좀 풀어볼 기미는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일본 언론에서 계속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놓은 답변이 중국에 할 말은 해야지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일본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고 있구나. 안 우리와. 되겠구나 이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중국이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죠. 예. 이 문제를 사실 이제 언급하게 되면은 뭔가 좀 약간 이제 싸움을
약간 걸 수밖에 없는 네. 뭔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타이완 예. 문제가 언급되기 시작하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당연히 이제 반발을 좀 평소와는 예전과 달리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보통 타이완을 건드리면 당연히 과하게 반응합니다. 예. 항상. 그런데 이번에는 과한 정도가 아니고요. 외교적 언사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멘트들이 막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국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왕이 외교부장. 일본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레드라인을 넘은 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요 발언 이전에 이제 주일 중국 대사관,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 이런 이제 일본에 주재하는 중국의 외교관들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을 가리켜서 2차 대전 얘기하는 거예요. 패전과 같은 민족적 멸망을 겪는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아이고, 예. 좀, 그다음에 예. 다카이치 총리를 표현한 걸로 보이는 말을 예. 또 했습니다. 그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 너무 좀 외교에서 할 말은 외교뿐만 아니라 이거는 예. 일상적으로도 진짜 뭐 전쟁 예. 상황이 아니고서 예, 하기 힘든 말이지 않습니까? 예, 거의 전시 상황에 가까운 멘트를 예. 했고요. 주1 중국 대사관 또 SNS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 역사를 건드렸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 아니냐 이렇게 꼬집으면서 유엔 헌장에는 적국 조항이라는 게 있다. 이게 옛날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이런 과거의 군국주의 국가들이 다시 침략 전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면 중국을 비롯한 유엔 창설국들이 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가 유엔 헌장에 나와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유엔 헌장에는 이렇게 나라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쓴 거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뭐냐? 일본이 타이완 유사시를 이유로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하면 중국이 곧바로 무력으로 대응하겠다.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온 말들은 전부 다 대사관들에서 나온 말인데 대사관들이 그냥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당연히 본국 정부, 본국 외교부의 지침을 받아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본국의 얘기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말폭탄이 막 쏟아진 뒤에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그다음에 일본 총리들이 만났는데 대화는커녕 당연히 눈길을 한 번도 안 주고 고개를 싹 돌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2m 가까이 있는데 예. 중국 총리가 뭐 다른 우리 한국 뭐 다른 나라들과는 전부 반갑게 인사하면서 일본 총리는 눈 마주치지 않고 외면하고 고개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모습이 예, 포착돼서 예. 이제 전 세계에서 볼 때 저거 쉽게 봉합 안 되겠구나. 예.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자,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이제 강하게 경제적인 또 뭐 보복 조치도 좀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 좀 뭐 봉합을 좀 하지 않을까 예. 싶었거든요. 예,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것 같지 않죠. 또 역사적인 문제까지 또 이렇게 건드리면서 예. 이 갈등이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이 역사적인 문제는 사실 자신 있는 데가 중국이잖아요. 예. 사실 그런 2차 대전의 그런 과거의 역사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항상 여론전을 중국에서 할 때는 중국 정부가 못하는 얘기를 언론이 해주죠. 네. 언론은 다 관영 언론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예. 그래서 중국 인민일보가 이제 지적한 거는 일본 우익들 역사인식 자체가 잘못됐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벗어나서 군사 대국이 되려고 한다. 과거에도 일본 군국주의가 어떻게 발현되느냐. 일본이 존망 위기다. 이러면서 다른 데 가서 다 주변국 침략하고 그건 그냥 명분일 뿐이었지 않았느냐. 또 그러는 거 아니냐. 그리고 타이완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과거에 타이완에 일본에 활양했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수복한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다. 전 세계가. 일본은 이미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죄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타이완이 한때 일본의 식민지였죠. 네. 1895년에 식민지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청일 전쟁을 당시에서 청나라가 일본한테 졌어요. 예. 그래서 청나라가 당시에 내줬던 땅이 타이완입니다. 일본에 예, 내줬던 예, 땅.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945년에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쭉 타이완이 이제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일본 식민지였고, 예, 그 다음에 패전을 하면서 일본이 중국에 이걸 다시 돌려줬죠. 예. 그런데 중국에 돌려준 뒤에 그때 당시에 중화민국은
국민당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예, 장제스 정부가 장제스. 통치를 예.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중국에. 예. 한 4년 있다가. 예. 그러면서 이제 장제스 정부가 국민당이 패배를 해서 타이완으로 가버리면서 타이완이 중국하고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금 타이완이 중국의 땅이 아닌 이유는 다 일본이 옛날에 식민지로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이 타이완 사태에 책임이 있는데 너희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역사 얘기를 자꾸 꺼내면서 이제 일본이 책임이 있고 일본이 잘못을 했는데 우리를 지금 공격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분노를 이제 중국인들한테 불을 지피는 거고 예. 전 세계를 상대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예.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일본이. 예, 일본이. 일본은 말로 대거리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도 사실은 약간 좀 당혹스러워요. 저 이제 이게 의도적으로 한 말은 사실 아닌 것 같고 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와중에 하다 나왔는데 보니까 좀 일이 커진 너무 것 같은. 커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국한테 그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행동으로 해버립니다. 이거를. 은근히. 예. 그래서 고이즈미 방위상이 예. 주말 사이에 일본의 요나군이라는 섬에 있는 자위대 기지를 시찰을 했어요. 예. 요나군이가 어디 있냐면 타이완에서 1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가깝네요. 엄청나게 가까운 데인데 일본이 여기에 향후에 지금 이 요나군이 섬을 이제 군 기지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공기 레이더 방해하는 전자전 부대 투입하고 그다음에 지대공 미사일 이런 거 배치할 예정이거든요. 예. 이걸 보겠다는 명분으로 고이즈미 방위상이 이제 여길 간 건데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가 굽힐 생각이 없다. 우리도 여기 군기지 가까운 데 있어 타이완에. 중국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쫄지 않아. 를 보여주는 은근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또 더 화가 나죠. 예. 그래서 아까 청일전쟁 얘기했잖아요. 예. 청일전쟁 격전지에 가가지고 막 실탄 훈련을 합니다. 또. 그 역사 문제를 다시 한번 또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계속 지금 서로 그 갈등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다 지금 돌파구를 찾을 기미도 안 보이고 예. 또 찾을 생각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 아, 그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는. 올라가는 중인 네. 거죠. 저도 막 들으면서 좀 올라가는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예. 뭐 당사국들은 뭐 어떻겠습니까? 네. 그 앞서 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그 다카이 총리 발언 이후에 중국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좀 보복에 나섰습니다. 예. 중국 쪽은 주로 이제 실질적인 조치를 그렇죠. 했습니다. 현재의 일본을 건드리기 위한 조치. 말로는 역사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행동은 이제 실질적으로 일본의 아픈 곳 이제 경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일본에 일단 여행 자제령을 내리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본이 중국 국적자에 대한 범죄가 일본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행 자제령을 내렸어요. 예. 일본이 별로 는 게 없는데 예, 또 이렇게 예. 반박을 했습니다. 수치까지 되면서. 그런데 중국이 뭐 여기에 꿈쩍하지 않고 그다음에는 여행 자제를 했으니까 항공편을 줄여야지 이러면서 일본행으로 가는 항공편 12개 노선을 결항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가는 길을 끊었고 그다음에 중국이 과거에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를 했었다가 예. 풀었었거든요. 예. 다시. 예. 이걸 또 다시 중지시켰습니다. 또 중지. 수산물 수입 금지. 그다음에 일본산 소고기도 사실은 수입 재개 협의를 그동안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중지. 근데 일본이 사실 중국이 하나의 굉장한 센 카드를 아직까지 들고만 있는 거는 뭐라고 모두가 히토류. 이게 바로 히토류. 예, 히토류는 그겁니다. 아직은 안 한 아직은 거죠. 안 됐습니다. 말도 안 꺼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껴두는 겁니까? 그 카드는? 히토류는 항상 아껴두는 카드입니다. 아껴두고. 미국하고도 아껴두고 있다 꺼내잖아요. 결정적일 때 쓰려고? 예, 일본도 항상 결정적일 때 써요. 이거를. 예, 그래서 일본 내에서 이제 이렇게 자꾸 중국이 가다가 더 화가 나면 히토류 건드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토류는 일본의 입장에서 좀 치명적일 수도 치명적이죠. 있잖아요. 미국에도 치명적인 게 그렇죠. 일본에 안 치명적일 수가 없죠. 모든 산업에 다 쓰이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일본 특히 뭐 소재, 부품 예. 이런 산업이 강하기 때문에 더 타격이 큽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일본이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느냐? 일본이 카드가 적어요. 중국에 경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미국도 잘 못하고 있는 대응을 일본이 그 카드를 내놓기도 쉽지 않고 게다가 히토류 같은 경우는 아주 거의 쓰나미급의 타격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일본 내에서도 이게 중국에 꺾일 수는 없지만 뭔가 좀 수습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정치권 내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 다만 이 수습책을 너무 찾기 힘든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중국이 이 끊어버린 게 일본하고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중일
같이 예. 하는 다자 협력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지금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중일 협의들도 다 지금 좀 삐걱거려서 저 지난주 말에 마카오에서 예정돼 있던 게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가 예정이 원래 돼 있었는데 이거 중국에서 연기. 우린 못 만난다 일본. 이렇게 해서 연기가 됐고요. 내년 1월에 한중일 정상회의 해야 됩니다. 내년에 내년 1월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태로는 쉽지 않죠. 예. 그런데 중국이 이 협의도 다카이치 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을 문제 삼아서 협의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월에 안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지금 사실은 굉장히 여러모로 지금 중일 두 나라만 삐걱거리는 게 아니고 이게 한국 혹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도 지금 다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에요. 예. 우리도 예전에 일본과의 또 그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이 그때 뭐 반도체 장비 예. 뭐 그런 거 장비 왜 수출을 거부를 했었죠. 거부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예, 예. 예.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에서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서 소위 뭐 맞아요. 한국에는 수출할 수 그 없다는 기억이 식의 조치를 나네요. 했었죠. 예. 근데 네. 일본은 중국한테 내밀 수 있는 그런 카드는 글쎄 별로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소재 부품 그런 데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은데 예. 중국은 중국은? 우리나라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예. 중국은 또 자체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워낙에 수출 통제 뭐 이런 분쟁을 많이 하면서 자체적인 능력을 많이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소재 부품 그런 것도 사실은 뭐 광물 뭐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예. 그건 또 중국이 틀어주고 있으니까 예.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측면이 또 있군요. 아, 보통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불겨지면은 그 아까 말씀한 타이완 문제도 뭐 예전에 일본의 신임 총리가 등장할 때도 종종 나왔던 얘기라면서요. 예. 가끔 나왔던 뭐 얘기죠. 그런 질문이 나오면은 통상 당연히 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둘러가듯이 매둘러서 얘기한다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다카이 총리는 좀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했던 걸까요? 다카이치 총리가 이 사실 뭐 일본의 여러 총리들이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모호하게 일본에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모호하게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 봉쇄도 해야 되겠고 내가 중국을 뭐 중국이 막 아시아의 패권을 다 쥐게 놔둘 수 없으니까 이건 막아야겠고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지만 그러면서도 사실 중국에게 이렇게 확 지금처럼 공세를 했다가는 뭐 어떻게 되치게 해올지 모르니까 모호하게 이렇게 타이완에 대한 입장도 모호하게 가져갔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으로 어쨌든 이건 좀 깨진 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런 것도 좀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다카이치 총리의 별명이 여자 아베예요. 예. 강경 보수 노선이에요. 네. 국방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국방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얘기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는 사실 또 지지율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지지율이 안 떨어진다던데요. 항상 다른 나라와 어떤 분쟁 혹은 다른 나라와 외교적으로 안 좋은 관계가 되면 그 나라 정상의 지지율은 올라가요. 좀 똘똘 내부적으로 뭉치니까. 예. 사실 우리도 왜 일본하고 안 좋은 관계일 때 예. 우리 대통령, 일본 총리의 지지율을 보면요. 그렇게 예. 많이 안 떨어지거나 오히려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좀 화가 나니까. 이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쁜 사람이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도 지금 지지율이 72%. 압도적인 지지율인데 이 발언을 하고 나서도 지지율이 안 떨어지고 한 1% 올랐어요. 예. 예. 타이완에 대해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의 절반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답을 뭐 했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지 않느냐? 예. 문제가 된다라고 답한 사람은 2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2배 넘는 거예요. 문제 안 된다고 답한 사람이. 이런 다카이치 총리가 이렇게 내부의 어떤 지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동력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이기 때문에 일본 보수가 일단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 이 말에서 튀어나온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정상국가처럼 방위력 좀 갖고 예. 군도 운영하고 특히 지금 미중 대립이 이렇게 강해지는데 우리도 우리 살 길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일본 군도 자위대도 좀 강해져야지. 이렇게 인식이 있는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꾸 동맹에서 손을 떼려고 하잖아요. 예. 그것도 불안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국방력을 갖고 방위력을 갖고 중국을 봉쇄할 우리의 능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내가 아시아의 맹주라는 어떤 인식이 있어서요. 예. 한국, 호주 다 있지만 우리가 끌고 가야 돼.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어떤 약간 이런 일본의 인식에 좀 불을 붙인 측면도 사실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때문에 예, 말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음흠. 그래서 이런 인식이 강한 와중에 이런 타이완에 대한 질문을 받으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이 논란에 불이 붙어버린 거죠. 예. 그 존재감은 어쨌든 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 결론이 뭐 어떻게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존재감은 확실히 높아졌다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미국에서도 예, 나옵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뭐 얘기했듯이 이제 이 갈등 때문에 네. 두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형국이 됐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조율해주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예.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 편을 들어줄까? 이게 사실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일본 편을 일본 들어줘야 편을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닌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하고 잘해보려고 여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관세 협상이 잘 돼야지 자기의 또 어떤 그 입지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에이펙 정상회의 때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보다 먼저 가서 40분을 기다리고 회담 내용도 잘해보려고 하고 휘토류 광물 그 수출 안 하기로 한 것도 1년 유예하고 했잖아요. 예. 관세도 대신 내려주고 이렇게 한 게 말씀하신 대로 중간 선거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관세 협상 내가 막 쑤셔놔가지고 전 세계를 쑤셔놨더니 미국 물가가 계속 오릅니다. 그런데 중국마저 여기서 돌아서 버리면 중국 수입품은 미국의 뭐 다른 나라 수입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많이 그렇죠.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이게 물가에 미칠 영향을 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내년까지는 중국을 좀 잘 잠재워놔야 돼라는 생각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얼마 전에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내년에 최대 4차례까지 만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중국 방문할 거고 시 주석이 답방할 거고 그 이후에 다자회의에서 2번 정도는 더 만날 거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다 일본이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미국을 굉장히 애매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얼마 전에 중국과 일본 정상하고 통화를 각각 했습니다. 예, 연달아서. 예, 각각 했는데 이게 이제 통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시진핑 주석이 요청을 해서 미중 정상 간 통화를 하고 예.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해서 미국과 일본 간에 통화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일본하고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뭐라고 했느냐? 시 주석과 하는 통화는 사실 뻔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한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 가지고 자꾸 중국 자극하지 마라. 이렇게 다카이치 총리한테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예, 나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미묘하게 얘기를 했고 다카이치 총리한테 발언 철회하라는 말까지는 안 했지만 예. 중국 자꾸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우려스럽게 봤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아무튼 뭐 어떤 미국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요즘 자꾸 중재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중재해서 자기가 좀 이렇게 예, 크레딧을 쌓아서 그렇죠. 노벨 평화상도 받아야 뭐 되고 상도 한번 받고 싶고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더 중재할 여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사실 통화를 하고 나서 일본에서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제일 처음 일본에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 건요. 이 통화의 순서예요. 중국이랑 먼저 했다. 예, 중국 만약 이런 사태가 났잖아요. 네. 그런데 시 주석이 통화를 했다고 하자고 했다. 이러면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태가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에 전화를 합니다. 먼저. 나 뭐라고 할까? 일본하고 미리 말을 좀 맞춰요. 예. 뭐 다 맞추진 않더라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일본에 물어도 보고. 그래서 입장을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시 주석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미국 대통령들이 하는 어떤 프로토콜이에요. 아, 예. 그런데 이거는 시진핑 주석하고 먼저 전화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심지어는 일본 총리 보고 그만 좀 해. 그만 너 좀 조금 조용히 있어. 조용히 좀 가만히 있어봐.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거의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예. 된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가 약간 그런. 예, 뭐지? 그리고 심지어 이 다카이치 총리 발언도 들어보면 미국이 이렇게 타이완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 예. 우리가 그걸 도와주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중국 편 들어. 그다음에 우리가 관세 협상 이때까지 하면서
얼마나 얼마나 미국에 많이 들어줬는데. 많은 돈을 퍼줬어. 예. 말 다 들어줬잖아.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편들어. 아. 미국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일본이 곤란할 때 전혀 도와주거나 중재하려 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일본은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참 이 국제 질서 외교가 참 냉정하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굉장히 냉정하게 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도 좀 이 사태를 보면 얻는 교훈이 우리도 뭐 정신 바짝 있잖아요. 차려야죠. 예, 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일본이 당하는 걸 보면서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 일은 아니다. 남의 나라 분명히. 일은 아니다. 우리도 굉장히 유심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일본의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일본에서는 그 보도 오보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한 적 없다더라. 이렇게 일단 해명을 일단 했습니다. 오보다. 예. 뭐 그건 좀 더 봐야겠네요. 아무튼 네, 어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미국 기자들도 또 물어보겠죠. 예. 자, 워싱턴 리포트였습니다. KBS 이정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